그걸 좀 적어 주셨어요. 이제 네. 대선철이지 않습니까? 네네네. 우리나라가 특히나. 그래서 또 국내 시장에서만 영향을 또 미치는 그런 부분들도 또 준비를 해주신 부분이 있길래 네. 그 부분은 저희가 어떻게 짚고 넘어가야 될까요? 아주 어, 간략하게라도. 그러니까 오늘 사실 박스권 2,900포인트 박스권 하단자리라서 이제 어제 오늘쯤 해서 올라오겠거니 하고 있었거든요. 예. 그런데 이제 예상대로 일단 미국 증시가 강하게 반등이 나오면서 좀 따라 올라온 영향도 있는 데다가 뭐 이재명 후보가 공약을 하나 발표를 했어요. 미래 산업 선도할 빅10 산업 프로젝트 추진할 것 요 이야기를 딱 했는데 요게 이제 들어가는 내용들을 살펴보면 반도체, 뭐 디스플레이, 바이오. 예, 네. 바이오. 기존에 뭐 국가에서 좀 이렇게 육성을 하고 있고 중요한 사업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대기업들이 다 좀 발을 이렇게 담그고 있는 그런 산업들이기도 해요. 왜냐하면 누가 들어도 미래의 성장성이 강할 것 같은 그런 산업이기 때문에 당연히 이제 정부에서 근데 이게 뭐 제 생각에는 그렇습니다. 사실 미국 같은 데 반도체 공장 지으면서 워낙 혜택을 많이 받다 보니까 기업들이 네. 국내에 굳이 지어야 될까라는 생각을 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어. 정부에서 뭐 누가 됐던 간에 나중에 이렇게 좀 적극적으로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는 혜택들을 많이 주는 거 기업들이 기업에 세제 혜택을 주거나 뭐 이런 혜택들을 많이 주는 거를 달갑지 않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많은데 네. 사실은 그게 결국은 돌고 도는 겁니다. 그렇죠. 거기서 일자리가 창출되고 그 사람들이 소비를 하게 되면 그 돈이 돌아서 결국 경기가 다 좋아지는 거예요. 그럼요. 그렇게 생각을 하면 가장 근원적인 방법으로 공략이 들어가는 부분이다라고 생각이 들고 어쨌든 요게 오늘 국내 증시에는 부스터샷이었어요. 네. 이 오. 한 방으로 1% 올라가야 될 게 뭐 1.5% 올라갔다든지 아니면 2% 올라갔다 이렇게 저는 좀 생각을 하고 있고요. 여기서 뭐 얘기했던 뭐 로봇이라든지 뭐 전부 다 괜찮게 보고 있는 부분들 그리고 주가 네. 흐름도 괜찮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렇게 이런 뭐 이슈들이 국내에 있었다. 네네 뭐 그렇게 네. 있었던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일단 오늘 시장에 대한 이슈를 좀 간략하게나마 소개를 해드렸는데요. 관련된 종목들의 흐름은 뒤에서 이어서 보도록 하고 저희 부장님이 이야기해 주신 사항들 들어보시면서 아 정말 시장 이기는 종목이 없다라는 느낌이 여기서 딱 오는 것 같습니다. 시장에 대한 전략이 없이 종목만 공략을 하시는 많은 분들이 좀 계시는 것 같은데 그래선 안 된다라고 이야기를 해주시면서 시장에 대한 시나리오도 혹시나 내가 가지고 있는지 점검해 보시고 없으시다면 저희 테마부 부서의 부장님과 함께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작년부터 쭉 시장에 대한 리뷰를 해드리고 있는데 그게 다 중요한 시점마다 들어맞는 모습들을 여러분들이 보셨을 것 같아요. 노란톡 들어오시면 테마부의 사원이 되실 수 있습니다. 문자 샵 0082번으로 뭐 부장님 적어서 보내주셔도 좋고 테마부 혹은 이 부장님 불러주셔도 함께 할 수 있는 방법 안내를 해드리고 있으니까 지금 바로 이용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오늘 국내 시장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자세하게 해드렸습니다만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국소적으로 우리나라에만 또 해당이 되는 오늘 네. 시장을 움직였던 테마군들이 좀 있었다고 해서 탑3를 저희가 좀 꼽아봤습니다. 첫 번째 테마 섹터가 뭘까요? 아무래도 2차 전지 아. 섹터가 오늘 좀 전반적으로 강했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예. 배터리 관련 3사 오늘 뭐 다 급등이 나왔습니다. 그러니까요. SK 이노베이션이 한 뭐 9%, 10% 이렇게 올랐는데 무거운 게. 사실 이게 제가 유가를 어저께 저녁에 이제 체크를 하고 안 했는데 네. 80달러를 넘어서는 모습을 봤거든요. 그러니까 유가가 굉장히 급등을 했었어요. 예. 그 영향이 이제 SK 이노베이션 같은 경우는 유가와의 상관관계가 굉장히 크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그런 부분에서는 좀 급등을 추가적으로 더 한 것 같다라고 생각이 네. 들고요. 유가 상승 그리고 2차 전지 관련된 대통령 후보의 뭐 그런 공약들이 있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전반적으로 좀 강세를 보였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뭐 정부 지원도 세제 혜택이라든지 뭐 다양하게 마련되지 않겠나라는 생각이 들고요. 뭐 그렇게 되면 당연히 관련 산업 쪽은 뭐 긍정적으로 볼 수 있는 부분이 생기는 거니까 네. 올랐다는 생각이 드는데 차트를 한번 우리 잠깐 볼까요? 네. LG 화학 같은 경우는 네. 뭐 알고 계신 것처럼 LG 에너지 솔루션 네, 상장 이슈가 있죠. 그렇죠. 네. 이제 청약하고 있어가지고 그 상장 이슈도 있고 해서 지금 굉장히 좀 기대감을 모으고 있어요. 올라오는 흐름이. 그런데 지난번에 말씀드렸지만 혹시나 위에 계신 분들 계시다면
이 LG화학이 이 고점을 갖다가 돌파를 하고 다시 간다라고 생각을 하기보다는 제 생각에는 매도 관점으로 생각하시는 게 좋지 않겠나라고 생각을 하고요. 네. 이유는 일단 뭐 여기서 지금 대형주들 흐름이 대부분 비슷한데 이 고점을 돌파하고 가게 되면 우리나라 증시가 아마 3,050포인트를 넘어섰을 거예요. 그리고 시세가 더 나올 수도 있겠지만 일단 LG에너지 솔루션 상장하게 되면 그때부터는 제로 소멸로 좀 많이 빠질 수 있다라고 어허, 생각을 네.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좀 생각을 하시고 아마 기존의 주주분들은 좀 기분이 나쁘실 수도 있겠지만 어쩔 수가 없는 거예요. 그거는 이제 뭐 물적 분할을 하기로 결정이 났으니. 예, 했으니까 네. 그러면 뭐 양쪽 다 후하게 평가를 해줄 수는 없는 상황이지 않나라는 네. 생각이 들고요. 뭐 LG 에너지 솔루션이 결국은 뭐 기존에 LG 화학이 올랐던 뭐 그런 기대감을 갖고 갈 부분이기 때문에 지금 상승하는 것은 매도로 어디서 내가 팔 것인가, 예. 어디서 팔았을 때 잘 팔았다는 소리를 들을 것인가라는 생각을 하시면서 보고 계셔야 된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한 80만 원대가 굉장히 좀 강한 가격 저항대거든요. 여기 네. 보시면 요 가격대에서 굉장한 공방이 있었어요. 그래서 요 가격대 부근에서 아니면 약간 위나 아래나 이런 데서 매도를 하신다면 네. 나쁘지 않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뭐 SK 이노베이션 같은 경우는 네. 사실 유가가 저는 상당히 긍정적으로 좀 생각하거든요. 쉽게 안 떨어질 거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또 기관 투자자들이 많이 샀어요. 오늘 보면. 그렇죠. SK이노베이션을. 네. 네. 그래서 일단 실적적인 부분이 유가가 안 떨어진다는 건 실적이 계속 좋아질 수 있다라는 부분을 나타내는 거기 때문에 뭐 작년도 실적을 넘어서는 올해 실적이 예상이 되는 부분이고요. 그리고 내후년도 굉장히 지금 좋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 유가가 정말 뭐 인플레이션 때문에 뭐 100달러 다시 넘어가거나 이렇게 되는 경우가 생긴다라고 하면 네. SK 이노베이션은 아마 신고가 넘어설 가능성이 상당히 오. 높다라고 생각이 들고 다만 SK 이노베이션도 지금 물적 분할 있잖아요. 상장은 아직 얘기가 나오고 있지는 예, 않지만 그래도 그런 리스크는 좀 있다라고 생각하시되 뭐 당장 임박해 있는 건 아니기 때문에 주가 올라간다라면 SK 이노베이션이 조금 더 강하게 올라갈 가능성이 높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네. SK 이노베이션은 27만 원짜리, 26만 7천 원, 요 자리가 굉장히 좀 강한 저항이 될 거예요. 지금 바로 전고점 부근이다라고 할 수 있는데 요 가격대를 돌파해낸다라면 추가적인 상승 흐름 한 30만 원까지는 한번 지켜보셔도 좋지 않겠나라고 생각이 되니까 요것도 한번 요거는 좀 3, 4 중에는 그나마 긍정적으로 보이는 게 결국 실적적인 부분 때문에 그렇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삼성 SDI는 좀 안 좋아 보이더라고요. 세 개 중에서는 그나마. 네, 그렇죠. 세 개 중에서는 예. 세 개 중에서는 그렇죠. LG 화학이 사실은 많이 올란 부분도 있는데 네. 굳이 꼽으라면 저는 LG 화학이 제일 안 좋다라고 얘기 드리고 싶고 네. 뭐 삼성 SDI는 왜 안 좋냐면 네, 이유가 궁금하네요. SK 이노베이션 차트하고요. 그 다음에 삼성 LG 화학 차트하고요. 딱 우리가 제가 보여드린 요 구간만 한번 보세요. 지금 12월 달부터 요 2차 전지 대형주들이 올랐거든요. 그리고 LG 화학을 볼게요. LG 화학도 12월 한 말부터 해서 올랐습니다. 그죠? 네. 자, 그리고 우리가 삼성 SDI를 돌아가서 보니까 얘는 어떻습니까? 안 올랐어요. 그러네요. 네, 그러니까 안 좋은 거예요. 아시겠죠? 예. 자, 왜 안 좋냐? 한번 여러분들이 그냥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시장이 옆으로 횡보를 합니다. 그러거나 조금 이렇게 밑으로 내려가고 있어요. 그런데 같은 섹터에 같은 사업을 하는 기업들이 이렇게 있는데 어떤 종목은 올라가고 있고 어떤 종목은 시장 따라서 못 올라가고 있고 그러면 거기에는 분명히 이유가 있을 거란 말이죠. 이유가 있다. 올라가는 종목은 사람들이 많이 사기 때문에 올라가는 겁니다. 그렇죠. 그런데 그 사람들이 왜 많이 살까라는 부분으로 우리가 접근을 해야지 주식이라는 부분에 궁극적인 부분으로 파고드는 거고요. 네. 근데 뭐 어떤 재료가 있다든지 뭐 어떤 정보가 있다든지 이런 거 우리가 몰라요. 다만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뭐냐? 얘가 더 강하게 올라가네라는 부분입니다. 객관적인 것만. 그렇죠. 그냥 눈에 네. 보이는 것만 확인하면 돼요. 그러면 세 개 중에 고를 때 가장 강한 종목을 고르면 된다. 그게 SK 이노베이션이기 때문에 SK 이노베이션은
지금 배터리 3사 중에서 가장 시세 탄력이 좋고 강하다라는 거 하나 하고 그러면 왜 강할까라는 이유를 생각해 봐야 되는 거죠. 어떻게 보면 끼워 맞추기이긴 하지만 그러니까 유가가 급등하고 있다. 이런 부분까지 생각을 했을 때 실적 대비해서 네. 적정 주가 수준이고 나머지 종목들은 조금 지금 나오고 있는 실적 대비해서는 워낙에 많이 올라 있는 게 아닌가라고 판단을 한다면 네. 같은 배터리 사업을 하고 있는 SK이노베이션은 주가가 올라가는 게 좀 더 강하게 올라가는 게 납득이 되잖아요. 네. 그래서 굳이 뭐 이런 걸 모른다 하더라도 네. 결국 이제 방송에 나와서 제가 이야기를 하기 위해서 이런 부분들을 설명을 드리는 건데 이런 게 굳이 없다고 하더라도 시세가 더 강한 쪽이 계속 더 강한 흐름들을 탄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그렇다고 삼성 SDI가 나쁘다는 건 아니고요. 그럼요. 네. 세 개 중에서 SK 이노베이션 좀 더 강한 흐름이기 때문에 비교를 했을 때 주가 흐름이 그렇다라고 얘기를 드리는 거니까 오해는 하지 마시고요. 2차 전지 섹터는 네. 오늘 뭐 이야기 드린 것처럼 이렇게 대형 3사들이 일단 크게 달려주면서 네. 뭐 소재, 부품, 장비 뭐 다 올랐던 것 같아요. 그래서 뭐 LNF도 오늘 9% 올랐고 대부분의 이제 뭐 아무 그린텍 뭐 조정 많이 받았던 것들 대부분 올라오는 그런 흐름들이 나왔기 때문에 2차 전지도 좀 괜찮지 않았나 뭐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네. 요 섹터가 오늘 좀 핫했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보면 좀 추세적인 하락에서 반등이 탁 나오는 종목들이 꽤나 있어요. 그래서 사실 2차 전지 섹터가 이제 대선 후보가 발표한 정책 때문에 계속 쭉 갈 수 있을까라는 부분을 생각하면 네. 저는 살짝 의문감이 듭니다. 그래서 연속적으로 갈 수 있는 걸 봤을 때. 그렇죠. 이제 장비주들 같은 경우는 지금 흐름들이 꽤나 괜찮게 나오고 있었기 때문에 네. 저는 갈 수 있다 생각해요. 이제 한 바퀴 돈다라고 생각했을 때 장비 섹터가 2차 전지 쪽은 가야 되는데 그런 흐름들 꽤나 올라왔습니다. 이미 올라와 있고 그런 종목들이 그래서 뭐 그런 쪽은 봐도 되겠지만은 너무 뭐 비중을 집중한다고 보기는 좀 해서는 안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예. 굳이 만약 공략한다면 뭐 SK 이노베이션 정도 생각을 하시고 접근하시는 게 좋겠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 오늘 뭐 정치인의 이제 정책 관련주로 부각이 되면서 2차 전지 관련주들 3사를 중심으로 오르는 모습을 보여줘서 비교 분석을 저희 이 부장님이 자세하게 해주신 것 같아요. 그리고 그 다음 섹터로 좀 넘어가 보면 아까 LG 이야기를 해서 또 다음 테마가 더 부각이 되는 것 같은데요. LG 관련주들이 오늘 또 급등을 했습니다. 왜인고 하고 찾아보니 애플카 이슈가 나왔는데 우리 이 부장님이 애플카 이슈는 계속 봐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해주셨었죠. 그렇죠. 이제 저희 지난번에 이제 LG전자가 한번 앞전에 급등을 했었잖아요. 맞습니다. 그때 나왔던 게 이제 애플카 이슈였고 그리고 그 전에도 한번 나왔었어요. 그런데 우리가 보통 이 주식 시장을 볼 때 가장 핫한 이슈 중에 하나가 바로 대기업과의 어떤 계약 그렇죠. 이런 게 엮이는 부분이거든요. 그런데 뭐 중소기업들 같은 경우는 삼성이랑 뭐 계약을 했다더라. 아니면 뭐 삼성에 뭐를 납품한다더라. 이런 것들이 뭐, 호재로 작용을 하는 부분이고 그럼요. 그런데 여기는 지금 글로벌 시총 1위인가요? 애플이 네. 세계에서 가장 큰 기업과의 협업을 한다라는 얘기는 당연히 큰 호재일 수밖에 없는 겁니다. 네. 대만의 팍스콘이라는 그 애플 스마트폰 관련된 기업이 왜 그렇게 컸겠습니까? 그죠? 저는 뭐 이게 어떤 그 옛날 방식으로 큰 기업이 뭐 제작, 생산, 뭐 유통 뭐 다 해먹던 그런 시절이 있었잖아요. 네. 그런데 약간 이제 외국 기업들 같은 경우는 그런 것들을 하청을 주면서 결국 이렇게 다 같이 좀 상생하는 그런 체인 사슬로 엮이는 그런 부분들이 생기는 건데 나쁘지 않다라고 생각합니다. 뭐 하청 들어간다고 해서 우리나라 대기업이 나쁘다라는 인식을 가질 필요는 전혀 없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게 뭐 하청이 나쁜 의미로 해석이 돼서는 안 되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협업을 하는 건데 어쨌든 수주를 해서 기업이 돈을 잘 벌 수 있는 그런 기회다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고요. 네. 애플카는 결국 제가 지난번에 그때 말씀드렸던 게 아니땡 굴뚝에 연기 날까. 네, 맞아요. 그 네, 얘기 하셨었죠. 그죠? 결국은 이런 대기업들 향해서 나오는 뭐 그리고 대기업들끼리 연결되는 부분들 그리고 지금까지 LG전자가 해왔던 행보를 보면 네. 충분히 애플과의 어떤 이야기는 진행이 되고 있다는 걸 유추해 볼 수 있는 거고요.
마그나 조인트 벤처 네. LG전자 설립했잖아요. 그래서 LG 파워 마그나인가? 이름이 지금 갑자기 생각이 안 나는데요. 네. 파워 트레인이었나? 하여튼 뭐 지금 그런 합작 조인트 벤처를 설립을 한 지가 좀 됐어요. 그래서 네. 그때도 이슈가 돼서 주가가 좀 반짝을 했었고요. 음. 뭐 신성 델타테크라든지 이런 기업들은 엄청나게 많이 올랐었거든요. 그래서 결국 LG전자의 부품을 납품하고 있다라는 기업들이 애플카로 엮여서 또 상승을 하고요. 오늘 같은 경우는 전기 자동차 sektor들이 전반적으로 강하게 상승이 나왔는데 네, 상한가에 들어간 종목들도 있더라고요. 그렇죠. 네. 제가 이제 아침 방송에서 음. 요런 섹터의 전일 상승한 종목 중에 요런 종목들을 보세요라고 얘기를 하는데 세 네. 종목을 원래는 뽑아서 얘기를 해드려야 되는데 뭐 두 종목밖에 안 보여갖고 그날은 뭐 메타랩스라는 종목 하나 하고 예. 그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요. 상한가 간 종목인데 모아텍? 아니요 모다칩스라고 모다칩스? 어저께 이제 상한가 갔던 종목이에요. 예. 그래서 그 종목을 일단 얘기를 드렸었는데 이제 눌렸다가 이제 시세 나올 것 같다라고 그 회사의 이슈가 뭐였냐면 소니라는 그 네. 전자회사가 CES에서 음. 요번에 그 발표를 했잖아요. 네, 전기차 네. 시장에 진출을 하겠다. 네, 소니도 하겠다. 그러니까요. 네. 소니도 하는데 애플이 못할 게 뭐가 있겠습니까? 그렇죠. 사과 모양의 바퀴 달린 자동차 굴러다니면 이쁠 수도 있잖아요. 네, 비쌀 것 같아요. 네. 그렇겠죠, 당연히. 그래서 뭐 그런 부분들 생각했을 때 전기 자동차가 한 이틀 전에 상한가 리스트에 하나가 딱 들어왔다라는 부분들이 이쪽 섹터들이 갈 수 있지 않겠나라는 힌트를 좀 줬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저희 방송에서 제가 일정 이야기를 드렸잖아요. 맞습니다. 월 초 단독으로 이야기 드릴 때 1월 19일 날 도쿄에 도쿄 모빌리티 월드인가 하는 그런 컨퍼런스가 있어요. 거기서 결국은 전기차나 자율주행 뭐 이런 부분들이 좀 이슈가 될 가능성이 굉장히 크기 때문에 일정으로 잡고 자율주행이라든지 전기차 섹터를 보시라고 이제 이야기를 드렸던 부분입니다. 그래서 그 관련된 종목들이 이제 하나 둘 상한가가 갔고 오늘 보니까 상한가 간 종목들 중에서 대부분이 전기차 네. 한 3개가 나왔더라고요. 그러니까 애플카 관련된 부분들 해서 지금 그리고 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후보가 또 2차 전지 관련된 얘기도 했고 하니까 네. 이쪽 관련 섹터들이 굉장히 강하게 좀 올라준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뭐 땡큐한 거죠, 애플한테. 그렇죠. 그 관련된 이슈가 계속 나와주면 전기차 관련주들은 다 또 움직일 만한 여력이 있는 것이니까요. 네. 관련돼서 오늘 움직였던 두 번째 섹터는 전기차였습니다. 세 번째로 좀 넘어가 보죠. 세 번째는 어떤 섹터였나요? 세 번째가 이제 뭐 제약 바이오. 굳이 바이오 꼽자면? 그렇죠. 바이오라고 봐야 될 것 같아요. 예. 올해 이제 그 JP 헬스모건 컨퍼런스가 네. 있다라고 이야기 드리면서 그것도 일정주로. 그렇죠. 예. 그리고 이제 지난달 12월 달 중순쯤인가 제약 바이오 섹터들이 이제 굉장히 맞아요. 소외돼 있었기 때문에 제 바닥에서 주도주가 될 가능성이 좀 있지 않겠나라고 얘기를 드렸거든요. 그때 당시에 이제 코로나19 치료제 관련 제약주들이 좀 강하게 움직이고 있었던 상황이기 때문에 한동안 뭐 그 종목들 굉장히 큰 수익도 주고 좋았는데 최근에 이제 조금 소강 상태 거치고 있었던 상황인데 역시나 JP 모건 헬스케어 컨퍼런스가 있다라는 기대감이 조금씩 작용하는 흐름들은 보여왔어요. 기업들에게, 네. 바이오 회사들에게. 네네. 그랬는데 뭐 요거는 JP 모건 모건 헬스케어 헬스케어에서, 컨퍼런스에서 나온 이야기는 아니지만 어찌됐든 요번에 이제 한 종목이 ABL 바이오라고 바이오가. 네. 급등을 했죠. ABL 바이오 한번 볼까요? 예. 그 차트 한번 볼까요? 네. 자, ABL 바이오 차트가 굉장히 좋아요. 이게 뭐 종목을 하도 상담 문의를 주신 분들이 많았는데 그래요. 이 종목을 제가 가지고 있어 보라. 제가 보통 기업들의 파이프라인이 뭐가 있고 이런 것까지는 정말 길게 볼 생각이 없으면 파고들지 않는데 네. 이건 물어보시는 분들이 워낙 많다 보니까 제가 이제 좀 공부를 했었어요. 대체 그랬더니 뭔가 해서. 네, 예. 그랬더니 ABL 뭐 뒤에 숫자가 붙은 뭐 그런 파이프라인들이 한 10개가 있던데 추세적으로 이제 상승 흐름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한번 보유를 해보시라고 얘기를 드렸었거든요. 그런데 네. 오늘 딱 저항 자리를 돌파하는 위치에서 출발을 하면서 대단하네요. 상가에 바로 들어가 버렸습니다. 와. 그래서 거래 대금도 굉장히 이쁘고요. 네. 저는 내일 한 번 더 시세가 이 종목이 크게 나올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예. 그래서
뭐 연상이 나올지 아니면 뭐 위에서 한번 흔들고 조정 이후에 또 상승이 나올지는 모르겠지만 1조 3천억짜리 기술 수출입니다. 그래서 단 한 번도 지금 ABL 이 바이오는 네. 영업이익이 나온 적이 없었던 흑적전만 내던 기업입니다. 아니 그런 기업이 가능하군요. 그렇죠. 놀랍네요 개인적으로. 네. 그런데 바이오 회사 뭐 이런 거 많으니까 네, 그래서 네. 그동안에 이제 기대감으로 시총 1조 2천억을 받고 예. 있었는데 어쨌든 지금 이제 기술 수출 굉장히 잭팟을 터뜨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요. 그리고 나머지 파이프라인들도 지금 잘 굴러가고 있다라는 겁니다. 음. 그러면 또 앞으로 여기서 더 큰 수익들을 창출해낼 수 있는 기대감은 여전히 남아있지 않나라고 네. 생각이 들고요. 그렇다면 충분히 좋은 흐름들이 나올 수 있다 생각이 드는데 네. 요 지금 보시면 월봉이거든요. 상장 이후에 한 35,000원대 이제 저항 구간이고 바닥권으로는 한 17,000원대를 이렇게 박스권으로 만들어 놓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요번에 올라가게 되면 일단 요 박스권 상단 자리까지는 한번 상승 흐름이 나오지 않겠나라고 예상이 되고요. 뭐 좀 보수적으로 보면 못해도 3만 원까지는 갈 거고 조금 그래도 회사 더 잘 갈 것 같다. 좀 후하게 점수를 준다라면 한 36,000원 아니면 신고가도 넘어설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좀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추세적인 흐름을 오늘 이제 상가를 터뜨렸기 때문에 네. 어느 정도로 빠르게 쉬지 않고 급등이 이어져 가 주느냐에 따라서 고점 돌파 가능성과 이런 부분들이 점쳐질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너무 많은 개미들을 태워버리게 되는 흐름이 나온다라고 했을 때는 네. 아무래도 좀 주춤할 수밖에 없을 거고요. 빠르게 계속 뭐 점상한가로 간다라면 신고가도 노려볼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 네. 어쨌든 이제 이렇게 제약바이오 내에서 제가 예전에도 계속 말씀드렸지만 네. 기술 이전하는 기업이 나온다든지 어떤 잭팟을 터트리는 바이오 회사가 하나가 나오면 신약에서 결국 관련주들이 전반적으로 다 부각을 받을 거다라고 얘기를 드렸어요. 그래서 보면 ABL 바이오 같은 경우는 이제 파킨슨병 치료제 관련해서 이제 이런 기대감을 딱 갖게 만들면 네. 다른 바이오 회사들 중에서 임상이 지금 진행이 되고 있고 뭔가 잭팟을 터뜨릴 수 있는 파이프라인을 가진 기업들은 뭐지 하고 사람들이 들여다보게 되거든요. 그렇죠. 그러면 그런 시점에 음. 기사들이 또 희한하게 잘 나와요. 어. 무슨 바이오 회사가 뭐 뭘 임상 한다더라. FDA 네. 이상을 들어간다던가 뭐 이런 기사들이 쭉 나옵니다. 그러면 관련주들이 좀 다 같이 움직이는 흐름들이 나올 텐데 네. 일단 뭐 그렇게 지금 움직였어요. 보면 오늘 제약 바이오 기업들이 바닥권에서 이렇게 좀 들어 올리는 흐름들이 좀 상당히 많이 나왔기 때문에 네. 저는 뭐 긍정적으로 섹터 자체를 좀 바라봐도 되지 않겠나라는 생각이 들고요. 다만 아직까지 이제 바닥을 잡았나 안 잡았나 확인을 할 수 없는 종목들 상당히 많습니다. 그렇죠. 소에 대해서 조정을 많이 받았던 기업들이기 때문에 거래량이 이제 바닥권에서 조금씩 들어오는 거거든요. 그래서 추세적으로 상승 흐름을 좀 확 돌려주는 시점 이후에 눌림이 나온다면 그때 좀 공략해도 늦지는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아무튼 뭐 제가 제약 바이오주에서 공략을 한다라면 ABL 바이오 하나만 노릴 것 같아요. 지금 단계에서는. 그래서 대장이 될 수 있으니까 만약에 예, 전체적으로 움직이게 되면 섹터의 대장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관점으로 이 종목만 한번 노려볼 것 같습니다. 그래서 네. 리스크는 급등을 했기 때문에 분명히 있겠지만 그 리스크를 인지하고 공략하실 수 있는 분들은 단기적으로도 한번 보시는 게 좋지 않겠나라는 생각이 드니까 네.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오늘 장의 마지막 섹터였죠. 그렇죠. 오늘 세 네. 개를 봤는데 오늘 좀 사실 더 오른 것들도 있긴 했는데요. 네. 탑 3로 뽑자라면 네. 이렇게 뽑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